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사퍼스트 하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007년도 3회 시험 1과목 부분 컴퓨터 일반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XP 운영체제에서 OLE에 대한 설명을 고르세요 했네요. 그런데 보기가 너무 길어요. 자, 일단은 다른 거 읽어보면 더 좋지만 글쎄 여기는 딱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OLE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두고 그것만 골라내면 될 것 같아요. 자, OLE라는 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개체를 여러 프로그램에서 연결을 하고 같이 삽입해서 공유를 해서 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림은 그림판에서 그리죠.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한글 2005나 엑셀 같은 데서 가져와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OLE예요. 그냥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번인데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정보를 쉽게 얘기하면 그림을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스프레드시트나 워드 프로세서 파일에 붙여 넣어서 그림을 문서에 붙여 넣어서 같이 전송을 하고 공유를 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OLE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거 나머지 1, 3, 4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OLE가 기능이 무슨 뜻인지만 알아두세요. 자, 2번 컴퓨터에 전원을 켰더니 부팅이 올바르게 수행이 되지 않았대요. 다음 중 그 원인과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이 문제는 3번으로 고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컴퓨터가 켜지려면 윈도우가 있어야 되니까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가 있어야 부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가장 적절한 거. 자, 일단은 키자마자 부팅이 올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CMOS에 보면 여기에는 컴퓨터에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날짜와 시간이 컴퓨터를 오랫동안 안 켜놔도 다음에 켜면 맞춰 있죠. 컴퓨터 CMOS에 배터리가 있어서 시간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팅 순서, C 드라이브 가서 부팅을 해보고 안 되면 CD로 읽으세요. 그런 부팅 순서. 또 그런 하드디스크는 몇 기가예요. 플로피 디스크는 어떤 것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가 CMOS에 있어요. 그런데 CMOS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CMOS 내용이 지워져요. 그러면 적절하게 부팅을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도 부팅이 되지 않긴 하겠지만 제일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 1번 CMOS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내용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자, 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3번. 다음 중 제어판의 전원 옵션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 고르세요 했는데 지금 제가 제어판에 전원 옵션 잘 들어가 보지 않았죠? 캡처를 해왔어요. 전원 구성표 가정용으로 쓸 건지 사무실용입니다. 노트북 데스크탑용입니다. 노트북용입니다. 이런 구성표 설정하는 거 있고요. 최대 절전 모드. UPS는 뭐였죠? 무정전 장치. 정전됐을 때 대비해서 전기를 모아두고 있다가 그 전기로 정전이 됐을 때 전기를 공급을 해주면서 컴퓨터를 켜지는 장치. 전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UPS도 있어요, 여기. 자, 관리 도구는 제어판에 전원 옵션까지 안 와요. 제어판에 따로 관리 도구가 있어요. 우리 시작에 제어판에 가보면 여기 있죠. 관리 도구. 그래서 전원 옵션은 이 밑에 따로 있는 곳이고 전원 옵션에 있는 거 아니다. 답은 3번. 자, 4번. 다음 중 MPEG-2 표준을 따르는 비디오 포맷은 했네요. MPEG이 뭐였죠? 동영상 압축 기술. MPEG-1부터 이렇게 번호대로 좀 외워둬야 될 거예요. MPEG-1은 예전 CD라든지 비디오 테이프 정도의 화질 수준. MPEG-2는 좀 더 좋아졌어요. DVD나 HD 고화질 TV. MPEG-4는 차세대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갈수록 화질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MPEG-2 표준을 따르는 비디오 포맷은 하면 1번 HD TV 되겠네요. HD TV. 자, 5번.
윈도우 XP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자, 1번.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요. 윈도우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제거를 할 수 있다. 자, 맞고요. 2번. 새 프로그램을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윈도우즈에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내가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윈도우에 뭐 어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보안이 패치가 됐다든지, 그런 업데이트도 해줄 수 있어요. 새 프로그램 추가에 가서는. 또 3번, 윈도우 구성 요소 추가 제거 가면은 우리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뭐 그림판이라든지 메모장, 계산기, 게임 있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다.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와서 윈도우 구성 요소 추가 제거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가서 체크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체크된 걸 없애주면 제거도 할 수 있어요. 대신 요거를 설치를 할 때는 윈도우 CD가 필요해요. 나중에 설치하려고 하면 윈도우 CD 넣으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자, 4번 기본 프로그램 설정. 문서 작성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자, 4번이 틀렸겠죠. 1, 2, 3번 다 맞았으니까 기본 프로그램 설정에서는 웹브라우저라든지 이메일 같은 거 전송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또 멀티미디어 재생할 때 사용하는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그런 거에 기본 프로그램을 정해주는 곳이고, 문서 작성에 사용할 프로그램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게 맞는지 한번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뭐뭐 할 수 있냐 그랬냐면 프로그램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깔려져 있는 프로그램 목록, 지금 목록이 어떤 게 깔려져 있는지 가져오는 중이에요. 깔려져 있는 게 많다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목록을 만드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나오고, 목록 나오면 골라서 제거하고 싶은 거 제거할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새 프로그램 추가에서는 CD나 플로피 디스크에서 프로그램 추가할 수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기능이라든지 장치 드라이브 업데이트 할 수 있었어요. 자, 윈도우 구성 요소 추가 제거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는 윈도우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도 할 수 있고, 체크하면 설치, 체크 없애면 제거한다 그랬죠? 제거도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 윈도우 구성 요소 뭐뭐 있는지 나오느라고 조금 더 시간 걸리네요. 자, 이제 나왔어요.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 뭐 네트워킹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보조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거 볼 수 있고, MSN 메신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요. 그래서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건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이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건 설치가 된 거. 자,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건 일부분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것도 되고요. 자, 요런 부분.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세히 눌러보면 게임도 설치되어 있고, 보조 프로그램 더블 클릭해도 되고, 자세히 눌러도 돼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계산기 그림판, 나는 그림판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체크를 없애주면 제거도 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보기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었고, 기본 프로그램 설정, 기본 프로그램. 자, 이렇게 눌러보면 기본 웹브라우저 선택, 또 전자메일 프로그램 선택, 미디어 플레이어 선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서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선택하는 거 없지요?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6번. 디지털 컴퓨터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했어요. 자, 우리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눠졌었죠? 취급하는 자료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로 나눠졌었어요. 자, 디지털은 일단은 셀 수 있는 자료를 취급하면 디지털. 아날로그는 셀 수 없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이렇게 연속적인 자료를 취급하면 아날로그. 지금 쓰는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말이 조금 쉬워요. 논리회로.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디지털은 프로그램 필요하고 필요 없고. 자, 그치만 우리가 지금 디지털을 쓰지만 속도는 아날로그가 더 빠르대요.
자,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 특징 잘못 설명한 것은 골라볼게요. 일단은 부호화된 숫자와 문자, 그리고 셀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입력되는 형태이다. 자, 그래서 숫자나 문자, 부호가 출력된다. 자, 3번 증폭회로를 사용한다 했어요. 증폭회로 아니죠. 아날로그는 증폭회로. 디지털은 바로 논리회로였어요. 증폭회로라고 하면 안 돼요. 아날로그죠. 디지털은 논리회로예요. 연산 속도가 아날로그보다 느려요. 아날로그가 속도는 더 빠르대요. 그래서 답은 3번 틀렸습니다. 자, 7번. 제어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 국가 및 언어 옵션은 나라마다 숫자, 날짜, 또 시간, 통화 표기하는 방법 조금씩 다르죠. 국가별로 다른 기호나 단위 표시 방식을 설정을 하는 것이 국가 및 언어 옵션. 또 마우스, 제어판의 마우스에서는 단추를 왼손잡이들 편리하게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로 바꿀 수도 있고 2번 클릭하는 속도, 또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 또 마우스 포인터 모양 같은 거 바꿀 수 있어요. 자, 키보드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키보드 뭐 전송 자료의 코드 방식 병렬인지 직렬인지 뭐 LPT 어떤 포트인지 그런 거 사용하는 건데 자동으로 요거는 잡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필요는 없고 제어판의 키보드에서는 키 재입력 시간, 키 반복되는 속도, 또 커서가 깜빡이는 속도 요런 거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인데 약간 좀 생소한 문제예요. 요거는. 답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전원 옵션 조금 아까 3번 문제에서 나왔죠?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전 기능을 설정을 해주는 곳이다. 요것도 맞았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1번, 휴지통 비우기를 했는데도 다시 복구할 수 있대요. 아, 말도 안 되죠? 1번부터 틀렸네요. 휴지통을 비우고 나면 완전히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복구할 수 없어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 정렬할 수 있어요. 보기에 아이콘 정렬 가면 또 휴지통에 저장된 파일을 왼쪽 버튼으로 그냥 끌고 가면 또 아니면 다른 폴더에 드래그 했다는 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휴지통에서 오려서 붙인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복구할 수 있고요. 자, 4번 휴지통에 즐겨찾기에서 인터넷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잘 안 하겠지만 휴지통에 즐겨찾기에서 인터넷 연결할 수 있어요. 자, 휴지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바탕화면에 휴지통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즐겨찾기 메뉴가 여기 뜨죠. 그러면 우리 인터넷 하다가도 웹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누르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거를 끌고 바탕화면으로 가져가면 복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휴지통. 그렇지만 휴지통을 비웠는데 다시 복원을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은 휴지통 비우기를 하고 나면 다시 복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아, 휴지통에 있는 거 정렬할 수 있어요. 보기에 아이콘 정렬 순서 이름 순으로 해주세요. 뭐 형식 순으로 해주세요. 크기 순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정렬할 수 있고요. 자, 9번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1번 웹 2.0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웹이 지금 뭐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생각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인터넷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 개발자들만 개발하는 사람들만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올린다든지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다든지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웹 2.0이 되면서부터는 개방이 돼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나만의 블로그 만들 수 있고 내가 UCC 만들어서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웹의 환경, 그게 웹 2.0이에요. 웹 프로그램 언어랑은 거리가 멀죠. 자바, XML, JSP 이런 거는 지금 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 맞고요. 그래서 지금 9번 답은 1번이 웹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네요. 자, 10번 윈도우 XP에서 재생할 수 있는 뭐 고르랬어요? 표준 동영상 파일 고르라 그랬는데요. 동영상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JPG, 2번 GIF, BMP 제일 대표적인 그림 파일들이죠. 4번 AVI 윈도우의 표준 동영상 파일.
대신 AVI는 스트리밍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운을 다 받아야 재생을 할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답은 윈도우의 표준 동영상 파일 AVI 파일이에요. 자, 11번. 다음 중 컴퓨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고르세요. 1번. 부팅 속도가 느려졌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지 모르니까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점검을 해줍니다. 맞죠? 자, 2번.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대요. C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대요. 그런데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어디 들어있죠? 메모리, 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재부팅하면 껐다 끼면 램은 완전히 다 지워지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메모리 용량, 즉 램의 용량이 부족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 껐다 켜. 왜? 램은 껐다 키면 다 지워지니까. 또 아니면 사용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필요 없는 걸 종료하면 그만큼 램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면은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들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비워주고 쓰지 않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거를 해주면 돼요. 또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이런 임시 파일 제거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거 2번이 틀렸네요. 2번. 자, 3번 한번 볼게요. 하드디스크를 인식을 못한대요. 하드를 본체에 연결은 하긴 했는데 컴퓨터 자체에서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 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점퍼, 파워랑 연결되는 점퍼가 제대로 꼽혀 있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4번. 삑하는 컴퓨터가 아예 켜지지도 않고 삑삑삑 소리가 나는 이런 경고음이 나올 경우에는 램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거나 제대로 꼽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4번도 맞았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하이퍼미디어와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하이퍼텍스트, 일단 하이퍼텍스트 뭐였죠? 손가락 모양이 돼서 그걸 누르면 그거에 대한 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링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이퍼텍스트는 문서만, 텍스트만.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가 결합이 된 것. 그게 하이퍼미디어였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죠. 인터넷상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꼭 인터넷에서만 월드와이드 웹에서만 아니요. 이런 한글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메뉴에 가보면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지금 이 화면이 한글 2005 켜져 있는 화면인데 입력에 하이퍼링크 만들어주는 거 있어요. 엑셀에도 있고요. 자,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자, 2번 하이퍼텍스트는 문자, 텍스트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이다. 맞아요.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 개념이 첨가가 되었다. 맞고요. 하이퍼텍스트는 내 맘대로 나의 의도에 따라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선형이 아니고 선형은 순서대로밖에 못 읽어요. 비선형 구조이다. 맞았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13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4개 필요한 옵션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1번, 고정키 사용.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동시에 못 눌러요. 그러면 컨트롤을 누르고 있어도 손을 떼어도 컨트롤이 눌러진 것처럼 컨트롤, 알트, 쉬프트가 고정되게 사용하는 게 고정키.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중에 고대비 사용할 수 있고요. 소리를 정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소리 정지 틀렸죠? 소리 정지 기능이 아니고 소리 탐지와 소리 표시 기능이 있어요. 소리 탐지는 컴퓨터에서 나는 신호음, 켜질 때 소리, 오류 날 때 소리, 이런 신호음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소리 탐지. 그리고 소리 표시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소리를 뭘로? 자막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안 들릴 테니까 자막으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게 소리 표시예요. 자, 마우스키 사용은 키보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옮겨지는 게 마우스키 사용이었죠. 이거 4개 필요한 옵션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소리 정지 기능은 없다.
자, 14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난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자, 운영체제 발달 과정 순서대로 다 외우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외우기 어렵다면 일단은 일괄 처리가 맨 처음, 일괄 처리가 뭐였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그리고 분산 처리가 맨 마지막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일괄 처리 모았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다중 프로그래밍 컴퓨터 한 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쓸 수 있는 것. 다중 모드, 멀티 프로세싱 해도 되고요. 멀티 프로세싱, 다중 프로세싱, 컴퓨터 한 대 여러 개의 CPU. 그 다음 분산 처리, 여러 곳에 컴퓨터를 흩어놓고 처리를 했다가 또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상호 교환해서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요 순서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5번. 웹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에 도구의 인터넷 옵션 고급에 가면 멀티미디어 항목에서 뭐뭐 할 수 있나요? 자, 사실 요거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답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1번. 고급에 가면 웹페이지에서 비디오 재생해 주세요. 또 이미지 도구 모음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 있으면 거기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면 저장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이런 도구 모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이미지 크기를 해상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 가능하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지만 이미지를 바로 디스크에 저장해 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이미지 도구 모음을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아니면 도구 모음 안 쓰더라도 저장하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저장을 하는 거죠. 자동으로 저장해 주세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6번. 인터넷에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사람의 사진, 초상 사진을 사용하려면 얼굴 나온 사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래요. 자, 2번. 사람 이름이나 단체 명칭, 저작물의 제호, 이름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작물로 인정을 받지 못한대요. 맞아요. 자, 여기 조금 생소한 문제 16번은. 자, 3번. 신문 기사는 기자가 쓴 거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이 된대요. 자, 4번이 틀렸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고시나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쓰는 글, 공고, 훈령 이런 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면 틀려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자, 이런 거는 답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다음 중 속도가 제일 빠른 프린터를 골라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 단위들이 뭘 뜻하는지 좀 알아야겠죠? 자, 일단 CPS, LPM, PPM 요 세 가지가 인쇄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CPS는 1초당 인쇄할 수 있는 글자의 수예요. LPM은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줄수. PPM은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 자, 갈수록 빨라지는 단위예요. 1분에 뭐 20장 찍는 거 빠르죠. 근데 1분에 20줄 찍는 거는 20장은커녕 2장도 안 되겠죠. 그래서 갈수록 빨라지는 단위고, 뭐 만약에 LPM이 나왔는데 숫자가 아주 많이 크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120줄 정도면 5장이나 될까요? 자, 그런데 3번 볼게요. 80ppm. 80ppm은 1분에 80장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거죠, 이게. 자, 1번 50ps는 뭐 1초에 5글자. 그런데 이거 뭐 분당하면 80장까지 찍진 못하겠죠? 자, 4번 72 DPI는 요거 DPI는 속도 단위 아니에요. 1인치에 입력되는 점의 수로서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속도 단위 아닙니다. 자, 요 단위 뭐를 나타내는지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자, 18번. 다음 중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잘 나왔죠? 답 비슷한 거. 요거 잘 골라야 돼요. SNMP가 답인데 SNMP는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프로토콜. MIME는 전자우편에 멀티미디어가 결합된 것. SMTP는 전자우편 송신, 보낼 때. POP는 수신, 받을 때. IMAP은 전자우편에 들어가면 제목만 먼저 보이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전자우편 관련인데 SMTP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SNMP가 근데 얘는 전혀 달라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9번. 다음 중 운영체제 구성 중에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1번.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원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출력되는 프로그램은 목적 프로그램,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니까 기계어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맞았네요. 자, 2번. 인터프리터는 소스 프로그램 받아서 기계어로 변환한 결과가 있나요? 기계어로 변환한 결과는 없어요. 한 줄씩 읽어갖고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는 기계어로 변환한 결과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역하고 실행을 한 번에 해준다. 2번 틀렸어요. 자, 3번 어셈블리 언어는 약간 저급 언어예요. 좀 어려워요. 기계 쪽에 가까운 언어. 그런데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하려면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 번역기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컴퓨터 언어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 또 베이직 같은 리습 이런 건 인터프리터 언어 C 언어 또 포트란, 코볼 그런 거는 컴파일러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에 따라서 각각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네, 이 부분도 맞는 부분.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20번.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가지는 고유 주소인 IP 주소의 등급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했어요. 자, 요거는 그냥 답만 알아두세요. IP 주소는 A부터 E까지 있어요. A 클래스부터 제일 규모가 큰 게 A 클래스부터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E 클래스까지. 그래서 클래스 F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2007년도 3회 1과목 문제 한번 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